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박서준은 천천히 눈을 떴지만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죠. 병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귓가에는 심전도 기계의 단조로운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서준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날 밤 중요한 계약서 검토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죠. 여보, 늦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평소와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온 트럭이 서준의 차를 들이받았죠. 마지막 기억은 앞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두운 밤이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잠들어 있었던 걸까요? 서준은 간신히 고개를 돌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깨어났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2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의사가 그러는데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걱정스러운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이었죠.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회사 지분 이전은 이미 준비됐고 생명보험 청구도 곧 할 수 있어요. 서준이가 이대로 가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되죠. 서준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깨어나면 어떻게 하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요.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방법은 준비해뒀어요. 서연이의 말에서 소름 끼치는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할 건가요? 아이는 제가 키우죠. 아무것도 모르게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서준은 온몸이 떨렸어요. 7살 딸까지 계산에 포함시키다니 이게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일까요? 2사람이 나간 뒤 서준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절망적인 배신을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말이죠. 하지만 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지훈이를 보호해야 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서준은 몸의 상태를 점검해 봤어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회복하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죠. 새벽이 되자 간호사가 들어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서준은 재빨리 깊은 잠에 빠진 척했어요. 아직 의식이 없으시네요. 하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에요. 간호사가 나간 뒤 서준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배신의 전모를 파악해야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복수해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낮에는 깊은 잠에 빠진 척하면서 밤에는 조용히 몸의 회복 상태를 점검했어요. 다행히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었죠. 매일 서연이가 와서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손을 잡고 빨리 깨어나라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서준에게는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어제는 밤새 울었어요. 아빠 없으면 안 된다고. 서연이의 말에 서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정말 지훈이가 우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거짓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넷째 날 밤 예상하지 못한 방문자가 왔어요. 발걸음이 가볍고 향수 냄새가 달랐습니다. 서연이가 아니었죠.
서준아, 나야.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준은 안도했어요. 회사 기획실장 민호였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였죠. 의사 말로는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 하지만 난 내가 들을 수 있다고 믿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은 마음속으로 감사했어요. 내가 당한 사고, 그냥 사고가 아니야. 내가 조사해 봤는데 그날 밤 너를 친 트럭 운전사가 사라졌어. 블랙박스도 이상하게 망가져 있고 서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더 이상한 건 서연이야. 사고 다음 날부터 회사 지분 이전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 보통 가족이라면 남편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을 텐데 말이야. 민호는 잠시 멈췄다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 성진 회장님이 며칠 전부터 변호사들과 계속 만나고 계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서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까지 이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건가요? 조심해야 해. 병실에 가끔 모르는 사람이 온다고 간호사들이 그러더라. CCTV도 확인해 봤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리고 다녀. 민호가 일어설 준비를 하며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준아, 꼭 돌아와. 너 없으면 회사도 지훈이도 모든 게 엉망이 돼. 난 내가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믿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 어린 걱정과 간절함이 묻어나왔죠. 10년 동안 너와 함께 일하면서 느낀 건데 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사람이야.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믿어. 꼭 깨어나서 진실을 밝혀내. 나도 최대한 도울게. 민호는 서준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서준은 마음속으로 뜨거운 감사함을 느꼈어요. 다음 날 오후 서연이가 그 남자와 함께 다시 왔습니다. 상태는 어때요? 의사 말로는 뇌사 판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해요. 하지만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서연이의 차가운 말투에 서준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죠. 회사 경영권은 이미 넘어왔고 보험금 처리도 준비됐어요. 좀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진 회장이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은데 남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걱정 마세요. 모든 건 합법적으로 처리했어요. 설령 의심한다 해도 증거는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나간 뒤 서준은 본격적으로 반격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정말로 누군가 몰래 병실에 들어왔어요. 발걸음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서준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 사람은 서준의 침대 근처로 와서 점적 주사 라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는 게 분명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작은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나간 뒤 서준은 한동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누군가 체계적으로 자신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고 서연이는 그 계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서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민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배신자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이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혼수 상태인 척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박성진이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임에도 여전히 위험 있는 목소리로 간호사에게 말했죠. 잠깐 혼자 있게 해주세요. 간호사가 나간 뒤 성진은 서준 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준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성진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정체를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빠가 너무 안일했어. 서준은 귀를 바짝 세웠어요. 서연이가 말한 가족사 모두 거짓말이었어. 그녀의 친아버지는 이상호라는 사람인데 20년 전 우리 회사 법무팀장이었지. 성진은 잠시 멈췄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이상호는 회계 비리와 횡령 혐의로 해고당했어. 그때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독서를 퍼부으며 떠났지. 나는 그가 해외로 도망쳤다고 생각했는데 2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서준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서연이와 내가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 그녀의 해외 유학 경력, 법무법인 경력. 대부분이 조작됐거나 과장된 거야. 모든 걸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말이지. 성진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뒤늦게 의심을 품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미 너희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뒤였어. 그때도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섣불리 말할 수 없었지. 지훈이도 위험할 수 있어. 그 아이가 우리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서준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7살 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성진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우리 회사 내부에도 배신자가 있어. 이상호 혼자서는 이런 정교한 계획을 세울 수 없거든. 누군가 내부 정보를 계속 흘려주고 있어. 서준은 경악했습니다. 외부의 적도 모자라 내부에도 배신자가 있다니요. 민호한테 부탁해서 뒷조사를 했는데 서연이가 너와 결혼하기 전부터 다른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 그 남자 정체도 수상해. 겉으로는 사업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상호의 오른팔인 것 같아. 성진은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준아, 아빠도 이제 늙었어. 혼자서는 이들을 막을 수 없어. 빨리 깨어나야 해. 성진이 나간 뒤 서준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요. 자신의 결혼 생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속임수였던 거예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지만 초조해 보였어요. 여보, 요즘 아버님이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우리 결혼 전 일들에 대해서. 서연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뭔가 알아채신 건 아닐까요? 그러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요. 서연이는 한숨을 쉬며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가 정말 힘들어요. 계속 아빠를 찾으면서 울어요. 언제까지 이 상황을 지속해야 하는지. 서연이는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서준의 회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빠른 결론을 원하고 있었던 거죠. 빨리 모든 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면 서연이가 말을 마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그날 밤 서준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와 민호의 도움으로 반격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지훈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딸이든 어떤 음모에 휘말렸든 상관없었어요. 7년 동안 아빠로서 사랑했던 소중한 딸이니까요. 서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라고. 배신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이죠. 열흘째 되는 날 서준은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왔죠. 서준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를 찾았어. 그 사람이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야. 서준은 마음속으로 긴장했어요. 운전사 말로는 서연이가 직접 돈을 준 게 아니라고 해.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있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성진 회장님의 비서실장 강태수야. 서준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연루되어 있다니요. 더 파보니까 강태수가 이상호와 20년 전부터 연결되어 있었어. 이상호가 해고당할 때 비밀리에 정보를 빼돌려준 사람이 강태수였대.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최근에 큰 병을 앓고 계시다는 걸 알았어. 췌장암 말기래. 길어야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해. 서준은 이중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계시다는 걸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강태수는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회사 경영권이 혼란에 빠질 거라고 계산한 것 같아. 그래서 서연이 쪽과 손을 잡고 자신이 실권을 잡으려고 한 거지. 민호는 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준아,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 적이 누구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내 아버지는 진심으로 널 걱정하고 계시는데 바로 옆에 뱀이 있었던 거야.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수가 들어왔어요. 민호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죠. 민호 실장님, 이런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계시죠? 강태수의 목소리가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아, 강 실장님. 서준이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민호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긴장하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찾으시는데 잠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네요. 민호는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서준은 위험한 상황에 혼자 남겨졌어요. 강태수는 문을 잠그고 천천히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이사님, 언제까지 연기를 계속하실 건가요? 서준은 깜짝 놀랐지만 계속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깨어 계시다는 거 말이에요. 병실 CCTV를 유심히 봤거든요. 강태수는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자연스럽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회장님과 민호 실장이 너무 많은 걸 파헤치고 있거든요. 서준은 극도의 위험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성진 회장 옆에서 일했는데 정작 인정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주인이 될 차례죠. 강태수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성진이 들어왔어요. 강태수, 뭘 하고 있는 거야? 강태수는 당황하며 주사기를 숨겼습니다. 회장님, 그게 간호사가 부탁해서.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이상호와 손을 잡고 내 아들을 해치려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성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처럼 믿었던 내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다. 강태수는 이제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회장님, 몇 개월 후면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왜 이렇게 발악을 하십니까? 조용히 가시면 되잖아요. 이놈이 감히. 성진이 화를 내며 다가가려는 순간 강태수가 주사기를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서 강태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준아. 성진이 놀라며 외쳤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준은 강태수와 몸싸움을 벌이며 주사기를 빼앗았습니다. 강태수는 바닥에 넘어졌죠.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강태수, 당신이 진짜 배신자였군요. 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실수했어요. 제가 이미 깨어나 있다는 걸 너무 일찍 눈치챘다는 거 말이에요.
곧 민호가 경비원들과 함께 달려왔어요. 사실 민호는 강태수를 의심하고 있었고 일부러 자리를 비운 척하며 증거를 잡으려 했던 거였죠. 강태수는 체포되었고 서준은 마침내 아버지와 진실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서준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병원 전체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아직 모든 진실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강태수는 체포되었지만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이틀 후 서준은 정식으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 대신 민호가 준비한 안전한 장소로 향했어요. 아직 서연이를 직접 대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서준아, 강태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게 드러났어. 민호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강태수의 계좌 추적 결과야. 지난 2년 동안 이상우 명의로 된 계좌에서 총 15억 원을 받았더라. 하지만 이상우 혼자서 이런 큰 돈을 댈 수는 없어. 서준은 파일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더 큰 배우가 있다는 뜻이겠네. 맞아. 그리고 이상우의 진짜 정체도 밝혀졌어. 그는 단순한 복수심에 불탄 전직 직원이 아니야.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상우는 현재 대만에 있는 경쟁사 동학건설의 숨은 주주야.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핵심 인물이었던 거지. 서준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서연이도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적어도 상당 부분은 알고 있었겠지. 단순한 아버지의 복수가 아니라 기업 인수전이었던 거야. 민호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데 서연이가 너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의 정체를 밝혀냈어. 그 사람이 바로 동학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자야. 서준은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요. 집으로 와요. 중요한 얘기도 있고. 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정했어요. 알겠어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민호를 받습니다. 가야겠어. 지훈이도 봐야 하고 서연이와도 정면으로 대결해야 해. 위험할 수 있어. 녹음기는 필수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 민호가 작은 녹음기를 건네줬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가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7살 딸이 서준의 품에 안겼어요. 서준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음모 속에서도 아이만큼은 순수했으니까요. 지훈아,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지? 응. 엄마가 아빠는 하늘나라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안 가는 거지? 지훈이의 말에 서준은 놀랐어요. 서연이가 아이에게 뭔 말을 한 거죠? 서연이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하고 옷차림도 달랐어요. 마치 어딘가 떠날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서. 서연이가 다가와 안으려고 했지만 서준은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연 씨, 우리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준의 차가운 말투에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훈아, 방에 가서 놀고 있어. 엄마 아빠가 중요한 얘기 해야 해.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간 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미 들킨 걸 아는 듯 했죠.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서연이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이상우가 당신 아버지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학건설과의 관계도 말이죠.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나요? 우리 결혼도, 지훈이에 대한 사랑도. 서연이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강태수는 이미 체포되었어요. 모든 증거도 확보했고요. 이제 선택하세요. 자백하고 협조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부인할 건지. 서연이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지훈이를 낳고 나서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왜 끝까지 계획을 진행한 거죠? 돌이킬 수 없었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고 동아건설에서는 계속 압박을 가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말에 진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훈이는 정말 제 딸인가요? 네. 지훈이는 정말 당신 딸이에요. 그것만큼은 거짓이 아니에요.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준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도 느꼈어요. 진짜 가족의 정을 느꼈으면서도 왜 배신을 계속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서연이의 자백 이후 모든 것이 급격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민호와 아버지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동시에 동아건설의 인수 시도를 막기 위한 전략을 세웠어요. 사흘 후 서준은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공개하여 적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기로 결심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박서준입니다. 기자들 앞에 선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난 한 달간 저를 둘러싼 사건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준은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가 당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시도였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대만의 동아건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를 불법 인수하기 위해 20년에 걸친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서준은 이상호와 서연이의 관계, 그리고 강태수의 배신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 아내가 이 모든 계획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때 회견장 뒤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은 놀랐지만 서연이를 막지 않았어요. 모든 게 사실입니다. 저는 박서준 씨를 처음부터 속이고 접근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서연이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고 싶어요. 지훈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준 씨에 대해 느꼈던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서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만큼은 지켜주세요.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동아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한국 정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일주일 후 서준은 아버지 성진과 함께 검찰청에 있었습니다. 서준아, 이상호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검사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대만에서 한국으로 자진 귀국하겠다고 했어. 모든 죄를 인정하고 딸 서연이에 대한 선처를 구하겠다는 거야. 서준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아건설 본사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한국 진출은 완전히 포기했고
대만 내에서도 수사가 시작됐어요. 며칠 뒤 이상호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된 그는 기자들 앞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저는 20년 전에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 제 딸까지 이용한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상호의 자백으로 모든 진실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동학건설의 불법 기업 인수 시도, 살인 교사, 문서, 위조 등 수많은 범죄가 드러났어요.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태수는 뇌물수수와 살인교사 혐의로 12년형을 받았고 이상호는 기업 인수 시도와 살인교사 혐의로 15년형이 선고되었어요. 서연이의 재판이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 특히 지훈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법정에서의 서연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결국 서연이는 공범 혐의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자백과 협조,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어요. 하지만 서준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었거든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서준은 드디어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그리고 회사를 이끌어가면서 말이죠. 폭풍 같았던 2달이 지나고 서준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회사로 복귀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죽을 뻔한 경험과 가족의 배신을 겪으면서 인생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서준아, 오늘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어. 아버지 성진이 서준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암 투병으로 많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아버지? 내가 정식으로 회장직을 승계하는 걸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 나는 이제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서준은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봤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판단력과 리더십이 놀라웠거든. 성진의 목소리가 조금 쉬었어요. 그리고 내게 시간이 많지 않아. 회사를 안전하게 물려주고 싶어. 더 이상 이런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거든. 서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회사를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경영하겠어요. 그 주말 서준은 지훈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와 딸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빠, 나 저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 지훈이가 무서워하지 않을까? 안 무서워. 아빠랑 같이 타면 뭐든지 무섭지 않아. 서준은 웃으며 지훈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온 지훈이가 말했어요. 아빠, 엄마는 정말 안 와? 서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여전히 어려웠어요. 지훈아, 엄마는 지금 멀리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반성하고 있어.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고 있거든. 그럼 벌 다 받으면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어? 그건 엄마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지 봐야 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나는 엄마를 용서할 거야.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서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
직원들도 내가 회장이 되는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어. 다행이야. 처음에는 걱정했거든. 그런데 서준아, 개인적인 얘기인데 혼자서 지훈이 키우기 힘들지 않아? 민호의 말에 서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힘들긴 하지. 하지만 지훈이가 있어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아.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생각해봐. 지훈이한테도 새로운 엄마가 필요할 거야.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직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 서연이 일로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래도 시간이 약이야.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한 달 후, 서준은 정식으로 회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지만 한편으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겠습니다. 서준의 취임사에 직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 같은 회사 문화를 만들어 모든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임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서준은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 중에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홍보팀장 이수아입니다. 여성이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인사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서준도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아직은 새로운 만남에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준은 지훈이가 그린 그림을 봤어요. 아빠와 딸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아빠,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하지? 물론이야, 지훈아. 아빠가 항상 지훈이를 지켜줄 거야. 서준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훈이와 함께 진정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희망적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회장으로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고 지훈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서준은 지훈이와 함께 아버지 성진의 병원으로 문병 갔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의 상태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병실로 뛰어들어가며 성진의 품에 안겼어요. 우리 지훈이가 왔구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성진은 손녀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좋아 보이세요. 응, 의사 말로는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 아마 지훈이 덕분인 것 같아. 성진은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준아, 내가 회사를 정말 잘 이끌고 있어. 직원들 만족도도 높아지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더라. 아버지가 쌓아놓은 기반이 좋았으니까요. 아니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내가 진짜 리더로 성장한 거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예전과 달라졌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서준아, 여기 있었구나. 민호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민호야, 고맙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서준이가 워낙 잘해서 제가 할 일이 없을 정도예요. 직원들도 새로운 경영 방침에 만족하고 있고요. 민호는 서준을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준아,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지훈이도 엄마가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직은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런데 말이야, 홍보팀장 이수아 씨가 자꾸 너 얘기를 해. 혹시 관심 있는 거 아닐까? 서준은 당황했어요. 민호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성진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서준아, 민호 말이 맞아. 너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권리가 있어. 지훈이한테도 좋은 엄마가 생기면 좋을 거야. 할아버지 말이 맞아요, 아빠. 지훈이까지 거들었어요. 지훈아, 너도 그런 생각이야? 응. 아빠가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서. 그리고 새 엄마가 생기면 나도 더 행복할 것 같아. 서준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준은 용기를 내서 이수아에게 커피를 제안했어요. 수아 씨, 시간 되시면 잠깐 커피 한잔 하실까요? 좋아요, 회장님.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편해졌어요. 사실 회장님의 이야기를 언론에서 봤어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수아의 진심 어린 위로에 서준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지훈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말이에요. 지훈이가 정말 예쁘더라요. 지난번에 회사에 왔을 때 봤는데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서준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몇 달 후 서준은 이수아와 지훈이를 함께 놀이공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아 이모, 나랑 같이 회전목마 타요. 지훈이가 이수아의 손을 잡으며 즐거워했어요. 지훈아, 천천히 해. 수아 이모가 놀랄 수 있어. 괜찮아요. 지훈이가 너무 귀여워요. 이수아는 진심으로 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후 지훈이가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수아 이모가 정말 좋아요. 엄마처럼 따뜻해요. 서준은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서준과 이수아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고 지훈이도 이수아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어느 봄날 서준은 이수아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수아 씨, 저와 지훈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시겠어요? 네, 정말 기쁩니다. 지훈이의 엄마가 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어요. 성진도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직접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지훈아. 네, 엄마. 지훈이가 이수아를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서준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느꼈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서준의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지훈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이수아는 훌륭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끔 서연이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녀는 사회봉사를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준은 그녀를 완전히 용서했고 지훈이와의 면접 교섭도 허용했어요. 아빠,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하죠? 그래, 지훈아. 이제 우리는 진짜 행복한 가족이야. 서준은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진실과 신뢰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서준의 가족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